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의 작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작성 과정. 프로그램이라는 게 뭔지 지난 시간에 대충 설명을 했고요. 또 C 언어에 대한 역사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알고리즘을 설명하면서 순서도라는 거를 좀 강조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 내용을 잘 보고 순서도라는 거를 대충 감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즉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거는 코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와 방법을 요약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한 걸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일반적인 건 자연어로 처리하는 거, 또 의사 코드로 처리하는 것, 또는 순서도를 그려서 표현하는 거. 이렇게 크게 봐서 세 가지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비가 돼야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즉 코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오늘 그걸 도와주는 도구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간단한 프로그램 작성해서 실행시키고 또 디버깅하고 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까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은 프로그램 개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이해해 보고요. 통합 개발 환경인 비주얼 스튜디오를 직접 설치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뭐 그런 과정에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작성하는 방법이야 단순히 이제 편집기에다 타이핑만 치는 거니까 뭐 그런 것까지 설명하기 좀 그렇긴 한데, 일단 내가 샘플을 제시하고 그걸 갖다 여러분이 컴파일해서 실행시킨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또 코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떤 식으로 잡아내는지, 또 정상적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한 줄 한 줄 수행하면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어떻게 실행된다는 소리는 한 줄 한 줄 코드가 수행이 되면서 어떤 값이나 어떤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화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내부적으로 값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보통 뭐 디버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뭐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다른 쪽에서 뭐 시뮬레이션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디버깅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개발 환경이 학교 실습실에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2010이 깔려 있습니다. 이거 정품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정품을 구입해서 쓴다는 건 좀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또 MS에서는 그 일반인들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많이 가져라, 또 많은 프로그램을 양성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거죠. 일반인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 툴을 써서 상용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개발 팔아먹는다 이럴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뭐 요즘에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것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건 전문 편집기일 뿐이고요. 여기는 컴파일러나 디버거들이 들어있진 않습니다. 물론 이걸 이용해서 쓴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추가로 익스펜션이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C 컴파일러도 연결시키고 디버거도 집어넣어서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대면으로 수업을 한다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0을 쓸 거고요. 집에서 지금 비대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기준으로 이번 강의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뭐 지난 시간에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때 라면 봉지 얘기해갖고 라면 뒷면에 라면 끓이는 요령들 나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우리는 이제 컴퓨터를 쓸 거고요. 프로그램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그런 명령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 예. 일을 시키기 전에 무슨 일을 시킬 건지, 또 그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컴퓨터는 그런 거 모르거든요. 우리는 오랜 시간, 오래지 않을까? 10년, 20년 살아가면서 사회에 적응을 하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또 언어도 배웠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걸 표현하는 방법도 알고 있는데 컴퓨터는 그런 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게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은 대표적인 거는 이렇게 자연어, 우리가 말하듯이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뭐 라면 봉지 뜯어, 라면 빼, 또는 냄비에 물 집어넣고 끓여, 물이 펄펄 끓으면은 야채 스프 넣어, 분말 스프 넣어, 또 그리고 라면 넣어, 그리고 몇 분간 끓인 다음에 다 익으면 불 끄고 내려서 먹는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한 게 그게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즉 자연어로 표현된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또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순서도의 심벌, 순서도인데 심벌이라는 약속된 표시가 있어가지고 계산을 한다, 출력을 한다, 입력을 받는다 이럴 때마다 정해진 도형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정리하면 그걸 순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어로 처리하게 되면 사람마다 쓰는 용어나 또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좀 간략한 용어 단어만 써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방식도 있는데 그걸 의사코드, 슈도코드라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의사코드에 대한 표현 방법, 알고의 표현 방법은 약속된 언어나 아니면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써가지고 어떤 문제의 방법이나 절차를 정리한 걸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은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우리는 순서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순서도를 매일 그리라고 시키진 않는데 늘 머릿속에 그런 걸 이제 알고리즘이란 개념을 갖고 있고 그걸 순서도로 그리는 연습을 조금 시키겠다는 소리입니다. 말이 좀 길어지고 있군요. 빨리 넘어갑시다. 예, 이거는 이제 자연어로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표현한 방법을 간단히 요약을 해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사항들입니다.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느 걸 써도 틀린 건 아닙니다. 여기서 좋고 나쁨의 문제는 있어도 맞고 틀림의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결과가 같다는 전제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다 맞는 겁니다. 알고리즘 다 괜찮다는 거죠. 지금 이건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한다기보다는 표현 방법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한 거라 복습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거는 자연어에 의한 표현 방법, 또 이렇게 약속된 언어나 기호를 써서 기호입니다. 도형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슈도코드에 의한 방법, 또 이렇게 약속된 도형을 사용하게 되면 순서도에 의한 알고리즘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짜 프로그램을 잘한다 못한다는 거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좌우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요즘에 초중 고등학교에 보면 코딩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코딩 교육은 이런 걸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준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정리된 알고리즘이 있으면 그걸 코드로 바꾸는 요령을 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알고리즘의 개념도 많이 심어주곤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자 하는 프로그래밍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즉 코딩과 프로그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까지 고민을 했다 그러면 그건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고요.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했을 때 그걸 컴퓨터한테 일할 수 있는 언어, 즉 프로그래밍 언어를 여기서 표현을 하게 되면 그건 코딩이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냐 안 했냐가 코딩이냐 프로그래밍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습니다. 순서도에서 사용된 심벌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굳이 내가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이 여러분이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강의도 중구난방 순서를 뭐 뒤죽박죽 듣기도 하고 대충 듣기도 하고 듣기만 하고 끝내버리기도 하다 보니까 이 사소한 거를 자꾸 놓치거든요. 내가 짬짬이 과제를 낼 때마다 꼭 순서도로 표현을 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순서도로 표현을 해라. 그 소리는 이 심벌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다 네모로 그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건 순서도 아닙니다. 네모는 어떤 계산을 하거나 처리를 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됐으면 이건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심벌 모양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걸 지시하는 거고 나중에 코딩을 할 땐 저게 명령어랑 1대1로 매핑이 됩니다. 저 그림을 보고 명령어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거 무시하고 무조건 네모난 것만 쓴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틀린 거죠. 예, 그거 알아주기 바라고요. 나랑 수업을 하면서 순서도를 글 때는 순서도는 좀 확장된 개념이 많아가지고 도형도 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나는 이것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반복문에 대한 게 빠져 있는데 그건 먼저 한번 설명을 했고요. 다시 나오면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약속된 이 심벌로 순서도를 그려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서도가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지난 마지막 시간에 이런 순서도를 제시했는데 잘 확인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과제로 제시할 겁니다. 이 순서도를 수행시키면은 여기 출력되는 부분이죠. 실제로 어떤 것이 출력되는지 설명하시오 또는 적어보시오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순서도는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알고리즘이니까요.
근데 일단 순서대에 대한 그림이 여러분이 굉장히 낯설게 다가가기 때문에 이건 좀 친근하게 다가서라고 좀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도형에 대한 이해, 또 전체적인 구조, 이거 좀 익숙해지라고 제시한 거니까 이런 식의 된 거를 이제 보고 다음에 그릴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하기 바랍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학문적으로 하는 작업을 한번 이렇게 세분화시켜 놓은 거거든요. 실제로 할 때는 이게 요까지가 분석, 그러니까 설계 이렇게 하진 않고요. 이 과정이 좀 혼용해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개별적이라고 얘기하기 명확히 구별이 좀 애매한 부분은 없지는 않습니다. 이제 요구사항의 분석, 이건 누가 뭘 만들어줘, 무엇을 만들 건지, 즉 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시스템이란 말도 쓰이죠. 컴퓨터 시스템 이런 말인데 이 시스템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자료가 주어지면 그 자료를 입력받아 가공하거나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출력해주는 그런 장치나 뭐 일을 갖다 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네 그러면 어떤 정보가 제공될 때 그걸 가공하나 처리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업무 플로우 이런 걸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항을 분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줄 건데 그걸로 어떻게 해서 뭘 만들어낼 건데 그거를 확인하는 걸 요구사항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력은 뭐고 출력은 뭐다. 이 입력으로 이 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걸 여기서 분석해내는 거죠. 그리고 요구를 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어떤 자료를 받아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처리되는 설명을 들었죠.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하기 위해서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를 정리하는 것을 설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알고리즘의 설계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걸 코드로 바꿔주는 것, 그걸 구현이라고 합니다. 구현, 개발 도구를 사용해서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것, 이거를 구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작성된 코드를 컴퓨터가 잘 수행하는지 실행시켜서 테스팅하는 거를 테스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버깅도 이 과정에 들어가죠. 구현된 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걸 디버깅, 또 실행, 테스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까지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이고요. 한번 쓰고 버리는 그런 프로그램은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아는 건 다 그런 것들이긴 하죠. 그죠? 회사에서는 한번 개발된 거 보통 알고리즘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구현된 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고요. 한번 개발되면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그걸 수정하거나 개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갖다 유지 보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업을 하면서는 유지 보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실무, 즉 회사에 사회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 유지 보수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요. 예. 실제로 여러분이 뭐 소프트웨어를 한 친구들도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이미 선배 사람들이 개발된 소스를 바탕으로 성능을 개선하거나 문제를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지 보수가 됩니다. 뭐 실제로 뭐 경영하시는 분들이 분석하기로는 이게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전체 개발과 거의 비슷비슷하다. 개발이 50이라고 그러면 유지 보수도 50%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배경하에서 프로그램 언어들이 점점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객체지향 언어인 C++는 아니거든요. C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C++, 자바 이런 거는 이런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지까지도 고려돼서 개발된 언어들이거든요. 여기까지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거죠. 무엇을 만들지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구성한 이후에 그걸 프로그램 언어로 구현하고 그걸 테스팅해서 그 결과를 확인한다. 그 이후 추가적인 요구나 문제점을 개선하는 걸 유지보수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구현 과정에서 테스팅까지를 뽑아서 코드 개발 과정이라고 나는 정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구현된 이후에 좀 이따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거 설치하고 설명할 거거든요. 거기에서 에디터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고 그걸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고 링커가 실행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키죠. 요 과정은 프로그래머가 한다기보다는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이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사용자는 소스코드 작성하고 실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확인하는 일만 해주면 됩니다. 절차상으로 이런 내용을 적었는데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게 번역하는 일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통합 개발 환경, 보통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얘기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인데 이런 절차를 거쳐서 프로그램이 완성된다는 거 알고 있으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사용자는 꼭 에디터를 이용해서, 물론 통합 개발 환경에 에디터도 포함이 됩니다. 소스 코드 작성해야 되고요. 작성된 게 어떻게 실행된지 꼭 확인해 주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코딩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예, 앞에서 이야기한 설계 과정,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과정이죠. 여기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 분석 빼고 그 맨 첫 단계에 있었었죠. 그리고 이거 알고리즘을 순서도나 의사 코드를 이용해서 만들고, 이 알고리즘 만드는 순서도나 의사 코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언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알고리즘으로 언어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언어가 이렇게 됐으니까 알고리즘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이나 절차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네, 알고리즘 그걸 설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의하는 것, 즉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단계가 설계. 오케이. 예, 알고리즘이 다 작성됐으면 그 다음에 코드를 작성하게 되죠. 알고리즘 단계에서 만든 거를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쭉 작성해 주는 걸 코딩, 즉 소스를 작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C 언어로 하려면 C 명령을 갖다 표현하면 되고요. 자바로 하려면 자바 명령을 갖다 표현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코딩, 소스 작성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소스 코드는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합니다. 통합 개발 환경에서 했죠. 근데 이게 최근에 와서는 블록 코딩 방식이다, 뭐 비주얼 코딩 방식이다 하고 새로운 툴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거의 99%의 사용, 90%의 사용 개발자들은 다 텍스트 베이스,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즉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쓰는 거 뭐 스크래치라든지 앱 인벤터 같은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블록 코딩 방식의 개발 환경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죠. 그거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거기서 다룰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초보자가 쉽게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컴파일은 소스 코드를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게 바꾸어주는 그런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게 바꿔주는 데서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OBJ가 보는데 사용자는 거의 보지를 못합니다. 자동으로 수행되거든요. 물론 찾아 들어가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급 언어라고 지난주에 설명했던 고급 언어로 표현된 거를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게 바꾸어주는 그런 작업을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번역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통합 개발 환경 안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컴파일 된 걸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컴파일 단계에서 문제가 점검되기도 합니다. 주로 컴파일 단계에서는 문법적인 오류들을 잡아줍니다. 문법적인 오류는 명령어를 쓰는데 명령어를 잘못 썼다든지 명령에서 요구된 사항들인데 그걸 잘못 했다든지 그런 사항을 여기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오류는 신텍스 에러하고 시메틱 에러 둘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는 요 신텍스 에러를 점검을 해줍니다. 시멘틱 에러는 구문적인 오류거든요. 요거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문법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잘 맞춰주셨느냐, 또 논리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문법은 맞지만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갖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하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럴 때 보면 문자는 동일한 거잖아요. 띄어쓰기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건 시메틱 에러에 포함이 됩니다. 오케이. 나중에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범위가 넓으니까요. 뭐. 그래서 이 컴파일러는 문법적인 오류를 주로 점검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링크 또는 이걸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링커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통합 개발 환경 안에서 걔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쭉 메뉴 한번 누르면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뭐냐고 그러면 C 코드를 사용자가 에디터를 이용해서 작성을 했죠. 이걸 다 컴파일러 통해서 오브젝트 모듈을 만들어줍니다. 기계가 알아서 바꾸어주는 거고요. OBJ 파일인데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즉 링커가 실행 파일, exe 파일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실행이 가능하도록. 이거는 뭐 여러분이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하드웨어가 어떤 CPU를 쓰냐에 따라서 어떤 기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기계 특성에 맞도록 바꿔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 주어도 됩니다. 뭐 깊이 있게 안 들어가도 됩니다. 번역을 하고 문법적 우를 점검한 이후에 문제가 없으면 기계가 알아먹어서 바꾼 오브젝트 모듈을 만든 이후에 자동으로 바로 실행 파일까지 만들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링커 말 그대로 끌어올린다, 연결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링커 과정에서 요 라이브러리라는 걸 좀 사용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굳이 여기서 집어넣은 건데요.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있으면 이거를 내가 번번이 할 때마다 타이핑 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든 프로그램이 우리가 컴퓨터의 구성 요소 지난주에 한번 했었죠.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출력 장치와 대표적인 입력 장치가 뭐가 있죠? 대표적인 출력 장치는 모니터가 있죠. 지금 보고 있는. 그리고 대표적인 입력 장치는 마우스하고 키보드가 있잖아요. 내가 C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모니터로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 코드를 프로그램 작성할 때마다 명령을 쓰게 되는데 명령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내가 번번이 타이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모두는 공통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런 경우는 컴파일러 만든 회사에서 야 모니터에 처리되는 거는 내가 이미 여기다 담아놨어. 개발해서 저장해놨어. 불러다 써. 이런 거죠. 네가 키보드 누르면 ABC가 화면에 표시되지. 이런 거 하는 기능이 이미 들어있어. 그거 불러다 써. 불러다 써 할 때 그걸 저장해 놓은 곳을 라이브러리, 지금 파일인데 여기에다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링커 실행 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거하고 사용자 코드랑 연결해서 얘가 키보드를 이용하는 명령을 썼네. 그러면 그된 코드를 라이브러리에 뒤져갖고 자동으로 연결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링커라는 말을 씁니다. 라이브러리란 말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우리는 C로 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프로그램 작성할 때 보면 라이브러리 얘기를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때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및 디버깅, 이거는 실행을 하면서 발생되는 오류를 점검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까 실행 파일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실제 돌려서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점검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걸 런타임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되기도 하거든요. 이때는 뭐 0으로 나눈다든지 또 실제로 있지도 않은 뭐 하드웨어 장치를 부른다든지 또 잘못된 메모리 주소를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는 이럴 때 발생되는 거고요. 논리적인 오류라는 건 문법은 틀리지 않아서 논리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디버깅이라고 하거든요. 뒤에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 단계 실행하면서 디버깅을 수행한다. 즉 실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한다. 그 소리입니다. 예, 디버깅의 유래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빨리 가고 있는데요. 디버깅 유래는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사항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버그란 말이 쓰였는지 설명이니까요.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예,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개발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개발된 거를 고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다. 그게 전체 반을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개발할 때 그런 걸 고려해서 잘 만들어라. 이 소리 있죠. 통과. 예, 통합 개발 환경. 이거 설명하러 왔는데 앞설이 좀 길었습니다. 통합 개발 환경. 보통 IDE라고 합니다.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해가지고 이건 직접 모아놨다는 그런 소리거든요. 개발에 필요한 환경을 모아놓은 것,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에디터, 컴파일러, 디버거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컴파일러에는 컴파일과 링커도 들어있는 거고 디버깅은 실행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개발하는 친구들은 이클립스라는 툴도 사용을 하죠. 그 밖에 DV, C++이라는 이런 소프트웨어들도 있습니다. 뭐 과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요거 쓸 겁니다. 학교 실습실에 이게 깔려 있다는 얘기했고요. 어느 걸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옛날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0년 이전에 나왔던 것들인데 비주얼 스튜디오 6.0인데 이런 로고를 옛날에 MS에서 썼었거든요. 요거는 그 이후에 썼고 지금은 이 로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설명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게 되면 화면에 이 로고가 표시될 겁니다. 통합 개발 환경은 문서를 작성하고 컴파일해서 실행시키는 기능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예, 비주얼 스튜디오 로고 이거죠. 거기는 크게 해서 버전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커뮤니티 버전을 사용할 겁니다.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뒤에 또 우리는 계속 진행할 거니까요. 예,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 사이트는 visualstudio.microsoft.co.kr 아니 com 하고 KO 치면 되는데요.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검색창에 집어넣고 검색하고 거기에 나온 걸 클릭하면 바로 이 화면으로 들어올 겁니다. 혹시 잘못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안 나오면 이거 최근 오늘 한 겁니다. 오늘 2021년도 3월에 한 겁니다.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내가 2021년 이야기를 왜 하냐고 그러면 올해 2021년도에 다운로드 받는데 실제로 버전은 2019년도 버전이 다운로드 되고 있습니다. 그게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2019라고 찍혀서 2019년도에 쓰던 프로그램이다. 이건 아니고요. 그때 나온 게 최신 버전이라는 소리입니다. 처음에 실행시키게 되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이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바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아니면 이 부분에 나온 옵션을 선택하면 이 화면이거든요. 난 데스크톱 일반 PC에 쓰겠다, C를 쓰겠다, 윈도우 OS에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적절한 통합 개발 환경을 얘가 추천을 해줍니다. 클릭하면 되고요. 이걸 딱 누른 순간 이렇게 버전 표시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커뮤니티 버전 쓰겠습니다. 오케이? 시키는 대로만 해요. 일단 해놓고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딴 거 설치해 보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일단은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검색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를 다운받으라고 했습니다. 예,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바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사이즈가 별로 크질 않습니다. 이 화면이 나온 다음에 계속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를 진행을 합니다. 사이즈가 이거 작은 겁니다. 아직 비주얼 스튜디오 전체 프로는 다운받은 게 아니라 설치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지금 다운받은 거고요. 그게 이 인스톨러입니다. 오케이? 특별한 게 없으니까 눌러만 주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되면 이 내용을 보고서 쭉 관련된 사항도 한번 지식을 쌓으면 좋겠죠. 예, 설치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설치 관리자입니다. 아직 설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설치할 건지 비주얼 스튜디오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 있거든요. 여기 뭐 자바, 뭐 파이썬 다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C를 할 거거든요. 여기 C++를 사용하는 데스크톱 개발 이거를 선택한 이후에 그럼 바로 설명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설치 버튼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이거 같은 경우 여기 나오죠. 전체 필요한 용량이 한 7기가쯤 설치가 됩니다. 여기에 뭐 유니버설 윈도우 플랫폼, 윈도우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깔고 싶어. 이거는 한 15기가쯤 깔립니다. 여기 있는 거 싹 다 깐다고 그러면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런 짓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분야, 필요한 부분만 설치했으면 됩니다. 알았죠? 여기서 C++를 이용한 데스크톱 개발 선택한 이후에 설치 버튼 눌러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설치 관리자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진행을 합니다. 이거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거 해놓고 화장실 갔다 온다? 아닙니다. 가서 밥 먹고 와도 됩니다. 한 컴퓨터에 따라 좀 속도는 차이는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내 컴퓨터가 좀 괜찮았거든요. 한 2, 30분 걸리던데 이거. 예. 그리고 혹시라도 이전에 여러분 PC에 다른 버전이 깔려 있으면 요 아래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작년에 설치할 때는 2017 버전이 깔렸습니다. 2020년에는. 예. 물론 내가 그렇게 깐 것도 있고요. 요거 2020 여기 있죠. 예. 그렇게 깔았었고요. 올해는 들어왔더니 2019 버전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 이 아래 내용이 안 나올 거고요. 이전에 다른 버전을 쓰고 있다고 그러면 이 버전이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다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버전입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0 버전 깔아놨으면 여기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건 따로 존재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많은 시간이 흐른 이후에 다 특별히 선택한 사항 없습니다. 놔두면 됩니다. 지가 알아서 합니다. 시간 많이 걸린다고 그랬고 다 하게 되면 이 창이 열리고요. 여기서 다시 시작 눌러주면 재부팅 합니다. 재부팅 된 다음부터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았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얘기했으니까요. 돌려놓고서 딴짓 해도 됩니다. 예,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이 깔리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버전이죠. 엄밀하게는요. 그럼 여기 시작 메뉴에 들어가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9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로고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걸 클릭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런 로고 화면이 나옵니다. 바뀌었더라고요. 좀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 화면이 나오고 잠시 후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이 실행이 될 겁니다. 설치한 이후에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아직 설치 안 했으면 여기서 멈춰 놓고요.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다음에 뒷부분 따라오는 게 좋습니다. 미리 보고 나중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다시 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과정은 하나하고서 따라서 해보고 확인됐으면 그 다음 단계 넘어서 따라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알았죠? 예, 설치가 다 되고 그 다음에 재부팅이 된 이후에 비주얼 스튜디오 스타트 시키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나서 긴장을 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여기 로그인, 계정 만들고 로그인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모든 서비스를 받고 시간 제한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시간 날 때 계정 만들고 로그인 해주세요. 그리고 학교 이메일 주셨으면 됩니다. 학교 맨 끝에 ac.kr로 끝나야 되거든요. ac가 들어가지 이게 학생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그냥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이메일 주소 쓰게 되면 아마 나중에 좀 문제 소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제한이 걸릴 겁니다. 일정 기간 쓰고 막혀버릴 거예요. 일단 우리는 나중에 로그인, 나중에 꼭 해줘야 됩니다. 등록. 나중에 로그인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친근한 환경 시작해갖고 화면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쓸데없는 것도 처음부터 물어보네. 그냥 디폴트로 파란색인데 파란색 그대로 쓰겠습니다. 근데 자기 취향대로, 난 좀 어두운 환경에서 쓰겠으면 이거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놓고 비주얼 스튜디오 눌러도 되고요. 선택하고 눌러도 됩니다. 그럼 바로 처음 사용할 준비에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작업 준비를 진행을 합니다. 금방 넘어갑니다. 요거 나중에 꼭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앞에서 그 단계를 거치게 되면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가 준비가 끝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이제 아무것도 해본 적이 처음 깔았기 때문에 최근 파일은 아무것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나중에 작업을 한 다음에 열면은 이전 했던 내용이 여기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에 5가지 항목이 나왔는데 우리는 새 프로젝트 만들기라는 걸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럼 화면이 바로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 다른 영역은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설명 안 할 겁니다.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 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코드를 불러 쓰는 방식을 많이 선호합니다. 일반 개발자들은 물론 있는 코드가 다 편집을 더 많이 하지만 우리는 바닥부터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 줘야 됩니다. 스풀풀이나 이런 거. 콘솔 베이스로 할 거거든요. 새까만 창 열리죠? 거기에 결과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주로 짤 겁니다. 그래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 창이 열리면 맨 위에 빈 프로젝트 선택하고 다음 버튼 눌러주기 바랍니다.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설치 벌써 끝났습니다. 오케이? 예, 새 프로젝트 구성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단은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원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하고 내가 이제 무엇을 만들겠다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 설치되는지 정도는 한번 살펴보는 거 괜찮습니다. 솔루션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 솔루션이 프로젝트가 더 큰 개념입니다. 얘가 더 큰 개념입니다. 얘가. 그 속에 솔루션 안에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들어갈 수 있고요. 한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C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계층 관계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그대로 놓고 아무것도 안 건드렸습니다. 만들기를 딱 누르게 되면 창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여기 솔루션이라는 말 나오고 그 밑에 프로젝트가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성하는 C 프로그램은 여기 소스 파일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이 화면에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잘 따라왔죠? 지금까지 뭐 문제의 소지가 거의 없는데 봅시다. 예, 설명을 해놨습니다. 솔루션은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가 들어있는 컨테이너는 어떤 모든 게 담는 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프로젝트는 하나의 실행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들어있는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는 통일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솔루션이 더 큰 개념이고요. 프로젝트는 그보다 작은 개념입니다. 프로젝트 안에는 여러 종류의 C 파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솔루션 안에 프로젝트들이 들어있고 프로젝트 안에 C가 들어있습니다. 그 상하관계만 구분해주면 됩니다. 지금 개념 잡을 필요 없습니다. 예, 첫 번째 프로그램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빔 프로젝트 생성하고 넘어가면 화면이 나왔죠? 거기서 솔루션 탐색해보면 특별한 게 없었을 겁니다. 솔루션 탐색기에서 여기 소스 파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창이 열립니다. 오케이? 거기서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추가로 열리고요. 여기서 새 항목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이 화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솔루션 탐색기에서 소스 파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 창이 열리고요. 이 창에서 추가 누르면 이 창이 열립니다. 거기서 새 항목 선택 누르면 바로 이 창이 열리거든요. 이 창에서 여기다가 hello.c라고 해줍니다.
헬로우라고 넣으면 안 됩니다. 헬로우.c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c가 들어가야지 C 프로그램이고요. .c를 누르지 않으면 C++가 됩니다. C++는 C 뿔뿔이라고 보통 하는데 조금 문법 체계가 틀립니다. 더 확장되고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개뿔도 모르는데 뭐 시킨 대로만 합시다. hello.c라고 집어넣고 추가 누르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편집기가 열리게 되면 이대로 그대로 타이핑해 주기 바랍니다. 그대로 타이핑해 주기 바랍니다. 샵 인크루드 한 칸 띄고 부등 열고 스탠다드 stdio.h 보이도 한 칸 띄고 색깔은 자동으로 매겨지죠. 자동으로 이렇게 칠해지거든요. 신경 쓸 필요 없고 이렇게 다 작성한 다음에 개뿔도 모르지만 그냥 이 버튼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키, CTRL 키, 플러스 F5번 키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이 화살표 누르게 되면 바로 실행이 되고 새까만 창이 나오면서 봅시다. 누르면 뭐가 나오는지 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요거 작성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장 버튼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예, 앞 화면에서 코드를 작성한 이후에 화살표를 누르거나 컨트롤 F5번 키를 누르게 되면 새까만 창이 이렇게 제시되면서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이 아래 나온 건 일반적인 메시지를 무시해도 되고요. 요 부분이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입니다. 유수봉 만세 맞나? 유수봉 만세라고 했나? 헬로우라고 했나? 어쨌든 여러분은 작성할 때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이런 식으로 확인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 F5번 키 또는 거기에 있는 화살표 그거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 동작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쉽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다시 한번은 다시 시작한다. 껐다면서 다시 해도 좋습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 그리고 빈 프로젝트 그리고 다음 눌렀습니다. 따라해요. 그 다음에 새 프로젝트 구성이 나오면 이 이름을 일단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만들기 누르면 새로운 창이 열리죠. 창이 열리면 여기서 소스 파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추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새 항목 선택하면 새로운 창이 열리죠. 알죠? 여기 소스에 추가한다는 거 딴 데 추가하면 동작이 잘 안 되겠죠. 일단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학생의 자세입니다. 오케이. 예, 그 다음 창에 나오면 요거는 헬로우가 아니라 헬로우 밑줄 1번 띄어쓰기 없습니다. 빈칸 들어가면 안 됩니다. .c라고 해줍시다. 확장자를 지정하자면 CPP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꼭 .c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c를 붙이도록. 가능하면 요게 선택된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헤더 파일 쓰는 거 아니고요. 헬로우 밑줄 1번 두 번째 파일 만드는 겁니다. 요 이름으로 파일 이름 지정 바랍니다. 요거 다음에 또 쓸지도 모르니까 따라서 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추가 버튼 누르면 됩니다. 예, 아까 그렇게 작성하면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 편집기 안에 특별한 사항이 없죠? 아까랑 비슷한데 코드 몰라도 됩니다. 그대로 타이핑 해주기 바랍니다. 요거는 뭐 이상한 명령도 몇 개 사용했는데 이렇게 집어넣고 실행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요 버튼 누른다고 그랬죠? 요거 누르면 새카만 창이 쭉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결과가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런 게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결과가 나오네. 예. 혹시 안 되면 오픈 채팅방으로 저한테 연락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걸 한번 봐주도록. 어떤 게, 왜 그런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잘 돼야 됩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고, 뭔진 모르지만 간단한 C 프로그램 작성해서 실행시켜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보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따라왔죠? 따라오고 있는 거라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 났으면 처음부터 다시 보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 간단히 설명했고요. 통합 개발 환경 구축하는 거,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는 거 설명했죠. 그리고 간단한 C 프로그램 2개 만들어 봤습니다. 뭔진 모르지만 좀 급하게 진행하긴 했지만 잘 돌아갔을 거라 믿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다른 수업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시간 수업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천천히 하나하나씩 하기 바랍니다. 다 보고 실습을 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 실습을 하는 겁니다. 늘 노래 부릅니다. 프로그램은 손가락으로 배우는 겁니다. 키보드 두드리고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배우는 거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물론 보고 들은 이후에 손가락에 받쳐줘야 되는 거죠. 이런 점 주의해서 꼭 실습을 통해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